자, 우리 오늘 볼 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입니다. 얘는 수학 내 외적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문장제로 주어져요. 야, 이런 상황인데 얼마야? 제일 큰 수가 얼마야?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얼만데? 두 번째로 큰 수는 얼만데? 200과 300 사이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얼만데? 뭐 이런 걸 구하라는 건데요. 얘네가 나누어지는 거면 보통 최대 공약수고요. 예. 아니면 반복해서 이렇게 배수를 생각해야 될 때 최소 공배수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일단 최대 공약수로 나오는 문제들은요. 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최대 공약수. 예. 최대 공약수는 첫 번째, 똑같이 나누어 주기. 또는 두 번째는 예. 분할하여 정사각형이나 정육면체 만들기. 네, 최대 공약수는요. 예.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를 분할해서 정사각형 또는 정육면체 만들기.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형을 같은 간격으로 나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일단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최대 공약수 이런 세 가지 유형이야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구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겠네요. 큰일이야. 나 목 아파. 목 아프니 이번 감기. 목은 안 아프세요? 목이 따끔따끔. 이게 저것 때문인가? 미세먼지.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유형 9번에 203번 볼게요. 자, 203번 보니까 장미가 126송이고요. 로즈 126개. 튤립은 36송이. 백합이 릴리인가? 릴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서 나도. 백합. 릴리가 24송이. 얘를요,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꽃들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지.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수 126과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자, 얘가 6으로 나누어 떨어져서 21, 6, 4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최대 공약수는 6이니까요. 6개씩까지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야. 장미를 6명한테 똑같이 나눠 줄 수 있는 거지. 6명한테. 그렇게 되면 장미는 21송이씩, 튤립은 6송이씩, 그리고 백합은 4송이씩 나눠 줄 수 있겠다. 최대 6명한테 똑같이 나눠 줄 수, 최대 6명한테 똑같이 나눠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최대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가? 6명에게. 그치? 근데 6의 약수인 2명, 3명, 6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많으면 6명이 되는 거다. 그죠? 한 명은 의미가 없잖아. 한 명한테 나누어 준다는 거. 그죠? 그래서 2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거나 3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거나 6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겠다. 그럴 때 장미는 21, 튤립은 6, 그리고 백합은 4송이를 줄 수 있겠네요. 한 명당. 예. 나누어주는 문제였어요. 자, 207번도 나누어주는 문제예요. 207번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에 1,000원인 사과 24개, 참외가 2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4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일을요,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바구니에 몇 개 바구니에 나눠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이 담는 거야. 바구니마다. 그럼 역시 참외와 오렌지와 바나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얼마야? 6가 이것도 6이네. 그죠? 그럼 얘는 4, 얘는 5, 얘는 8. 더 이상 나눠지는 거 없지. 그죠? 그래서 최대한 6개 바구니까지 나눌 수가 있는 거다. 그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바구니의 개수는요, 2개, 3개, 6개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최대한 많은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려면요, 6개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럴 때 뭘 구하래요? 가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바구니 하나당 6개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참외는 4개씩, 오렌지는 5개씩, 바나나는 8개씩 담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가격이 위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참외는 얼마씩이래? 하나가 1,000원. 그리고 오렌지는 얼마래요? 800원. 바나나는 500원. 딱 어떤 공식으로 푼다기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상황을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참외를 1,000원짜리 4개니까 4,000원. 오렌지는 800원짜리 5개니까 또 4,000원. 바나나는 500원짜리 8개니까 또 4,000원. 그러면 바구니 하나당 가격은요 12,000원이 되겠군요. 그렇죠? 12,000원짜리 바구니를 6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겠어요. 문제만 풀라고 하지 말고 문제의 상황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를요 분할하는 거야. 분할. 직사각형, 직육면체를 분할해서, 분할이라는 건 나눈다는 뜻이지. 그죠? 분할은 나눈다는 뜻이야. 자르는 거지. 그죠? 잘라서 정사각형이나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8번 보니까요. 자, 208번 보니까 가로가 150, 세로가 90, 높이가 105래요. 가로가 150이에요. 세로가 조금 짧아, 90. 그리고 높이가 105. 직육면체가 있네요. 이렇게 이러한 직육면체를요 잘라갖고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똑같게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150의 약수도 되고 90의 약수도 되고 105의 약수도 돼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길이는요 150, 90, 105의 공약수로 한 변의 길이가 그렇게 되면 정육면체를 잘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 15로 보이지 않니? 자, 15로 나눠보니까 얘는 10개, 얘는 6개, 얘는 7개. 그치? 야, 이쪽으로는 10줄로 나눌 수 있는 거지. 10줄. 이쪽은 6줄. 이쪽은 7줄로 나누어서 정육면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육면체는요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육면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줄, 6줄, 7줄로 나누어서 정육면체를 나누어서 쌓아놓을 수 있겠다.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주사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15cm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주사위가 몇 개냐 그러면 10줄, 6줄, 7줄이니까 다 곱해서 42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 주사위.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육면체인 주사위를요 420개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5cm였습니다. 자, 뒤를 넘겨볼게요. 자, 뒤를 넘겨보면요 유형 11번인데요 얘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자, 얘는 도형을 같은 간격으로 나누게 해요. 여러분한테 얘는 어떤 스타일이 나오냐면 직육면체인데 여기다 같은 간격으로 얘를 나누어서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가로등을 세우거나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서. 예, 그러니까 보통 평면도형을 나누겠지.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2번 보면 가로가 180, 세로가 121. 자, 212번 보면 가로가 180이고요. 세로가 120이에요.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둘레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도록 할 때 필요한 나무가 몇 그루냐고 물어봤어요. 얘를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60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나무. 그 다음에 이쪽도 나무. 이렇게 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 그죠? 이렇게 세울 때 이 간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나무가 몇 그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최대한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은 180과 1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60이네 뭐. 그래서 얘는 3줄 3하고 2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최대한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려면은요 이렇게 많지가 않지, 그죠? 예. 이쪽이 180이고 이쪽이 120인데 이쪽은 3등분 이쪽은 2등분 하는 거지. 근데 3등분 했을 때 나무를 몇 개를 심을 수 있어? 4개를 심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2등분 했을 때 3개를 심는 건데 여기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갖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이쪽은 이렇게 3등분하고 이쪽은 이렇게 2등분을 해서 표현을 하면 나무를 심을 자리가 몇 개인지 세봐야 된다. 그래서 1개, 여기서 시작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분인 거예요. 세봐야 돼. 공식으로 구하기 힘들어. 나무의 개수는 10개. 나무 사이의 간격은 60cm가 되겠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뭘 물어봤어요? 나무가 몇 그루냐 그랬을까? 4번 10그루가 답이야. 그치? 나무의 개수는 10그루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활용 216. 자, 216번 보니까 어떤 수로 27을 나누면 3이 남는다. 38을 나누면 2가 남는다. 5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다. 그러면 27을 나누면 3이 남으니까 24가 나누어서 딱 떨어지겠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38을 나누면 2가 남는데 그럼 2 빼고 36이 딱 나누어 떨어지겠다. 그죠? 그리고 56을 나누면 4가 모자라대요. 그럼 여기다 4를 더해야 딱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이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얘의 최대 공약수인 12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12, 27은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3, 38은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2, 56은 12로 나누면 4가 모자라. 그치? 그래서 그 수는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12가 되겠다. 그죠? 두 번째로 큰 수는 12의 약수인 6이 되겠죠. 그죠? 예? 세 번째로 큰 수는 4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4가 모질란다는 거잖아. 4로 나누면 얘는 3이 남고 얘는 2가 남는데 얘는 나누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4는 답이 될 수 없어. 자, 답이 될 수 있는 수는 요거 두 수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12였습니다. 4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알았지? 4가 모자란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4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상문제 220번 볼까요? 220번 여기가 최대 공약수의 그 응용 문제들입니다. 220번 보니까요.
S중학교 점식 급식으로 새우튀김이 655개. 자, 여기 문제 풀 때는 이걸 공식으로 딱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의 상황을 좀 잘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거의 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자, 어느 급식실에서 점식 급식으로요. 새우튀김을 655개, 많이도 만들었네. 호박전은 975개, 더 많이 만들었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구나.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더니 새우튀김도 호박전도 15개가 남았대요. 그럼 여기 15개 남으면 640개. 이 15개 남았으면 960개잖아. 그지? 학생 수는요, 15보다는 커야겠다. 15개가 남았으니까. 야, 학생 수가 15보다 작으면은요, 15개가 남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를 그리면서 이 문제를 푸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학생 수는 15보다 큰 거야. 그죠? 예.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640과 960개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얼마쯤 될까요? 이거 80 되지, 그죠? 80 하면 8. 80 하면 얼마? 12. 더 나눌 수 있다, 그죠? 4로 나누면 얼마? 2하고 3이니까 320. 예. 학생은 320명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학생 수는 일단 320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5보다는 커야 돼. 그죠? 그래서 320, 160. 그 다음, 320의 약수 찾기 쉽지가 않네. 80이니? 그 다음에, 320 곱하기 1, 160 곱하기 2. 그런 다음에, 3은 안 되고, 4, 8에 320. 그 다음에, 5 되지. 5 곱하기 얼마? 64. 그 다음에 6의 배수 아니지? 7의 배수. 8의 배수는 되네. 8 곱하기 얼마? 40. 그 다음에 9 안 되고 10의 배수. 10 곱하기 32. 그죠? 예. 그 다음에 11 아니고 12의 배수 아니고 13의 배수도 아니고 14의 배수도 아니지? 15의 배수는 되려나? 15의 배수도 아니에요. 16의 배수는 되네. 16 곱하기 20. 그지? 그 다음에 17의 배수 아니고 18의 배수도 아니고 20의 배수. 여기까지네. 그지? 그래서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건 요만큼인 거야. 15보다 크니까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요? 1학년 학생 수를 구하는데요. 1학년 학생이 100명과 200명 사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몇 명? 160명인 거네. 그치? 예. 그러면 여러분 다시 640과 960을요. 160으로 나눠주면 4,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60명의 학생이 새우튀김은 4개씩. 호박전은 6개씩 먹을 수 있겠다. 문제의 상황을 이렇게 다 따져봐야 돼. 그냥 문제 푸는 거에 급급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문제 1번에서 1학년 학생 수를 물어봐서 160명. 그리고 한 학생이 받은 새우튀김의 개수, 호박전의 개수, 4와 6.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알았죠? 예선이 한 10분 정도 드리고 나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최소 공배수의 활용으로. 예. 그러면 숑. 자, 그 다음은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인데요. 얘는 동시에 출발해서 다시 만나기. 뭐 같은 유형인데요. 톱니바퀴. 톱니바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요. 한번 만났다가 다시 그 톱니바퀴가 만날 때는요. 두 바퀴가
예, 톱니의 개수가 다르면 예, 언제 다시 만날지 비슷한 문제예요. 공배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육면체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쌓아서 정육면체 만드는 문제.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한테 직사각형 쌓아서 정사각형 만드는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 만들기.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잉여류 표현. 자, 잉여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잉여, 나머지, 류, 무리, 나머지에 따른 무리의 분류라는 뜻이에요. 예. 잉여류 표현이 옛날에는 정식으로 단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에 이게 잉여류 단원이 빠졌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체계적으로 배우긴 하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자꾸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전체 정수를요 두 팀으로 나누자. 정수를 두 팀으로 나누면 2n과 2n 빼기 1. 그렇죠. 짝수하고 일수로 나누는 거야. 2의 배수와 2의 배수보다 1 작은 수 또는 1 큰 수. 그래서 얘를요 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애와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애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수를요 세 팀으로 나누면 예, 이걸 세 팀으로 나누면 윤솔아 어떻게 세 팀으로 나눌까? 2n 플러스 1은요 사실 2n 마이너스 1하고 같은 애예요. 둘 다 홀수거든. 그럼 세 팀으로 나누면 3의 배수. 3의 배수보다 1 큰 수. 3의 배수보다 2 큰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의 배수보다 1 큰 수를요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 3의 배수보다 2 큰 수를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1은 어디 들어가? 3의 배수보다 1 큰 수 2, 3, 4, 5, 6, 7, 8, 9, 10, 11 정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3의 배수팀 3의 배수보다 1 큰 팀, 3의 배수보다 2 큰 팀. 근데 3의 배수보다 1 큰 애들은요 3의 배수보다 2가 작다고 할 수도 있지. 3보다 2가 작아, 6보다 2가 작아, 9보다 2가 작아. 얘는 3의 배수보다 1이 작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정수를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팀, 2인 팀을 3의 배수보다 2 작은 팀, 1 작은 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한 단계만 더 가보도록 해서 자, 전체 정수를요 4팀으로 나눌게요. 자, 연재야 4n 그리고 그런데 4n 플러스 1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4n 마이너스 3. 1이 남는 건 3이 모자라는 거야. 5는 4의 배수보다 1 크잖아. 5는 4의 배수보다 1 큰데 4의 배수보다 3이 작기도 하지. 8보다 3이 적잖아. 그래서 1 남는 건 3이 모자란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얘기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면 4의 배수보다 몇이 작아? 몇이 작아? 2가 작지. 3이 남는 건 4의 배수보다 1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도 꽤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에는요 이렇게 동시에 출발해서 다시 만나기,
톱니바퀴가 돌다가 다시 만나기. 직육면체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쌓아서 정육면체 만들기. 그리고 잉여류 표현에 의한 수찾기. 이렇게 일단 네 가지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21번. 거기 221번에 보니까 어느 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는 8분마다, 부산행은 8분마다, 그리고 광주행은 16분마다, 그리고 강릉행은 20분마다. 부산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강릉도 가봤는데 다들 가봐야지. 부산은 별로 가고 싶어요. 왜? 부산 가면은요, 와, 그 곰탕이 진짜 맛있어. 근데 국밥. 아니 어릴 때 부산은 영화 부산을 좋아했어요. 야, 부산은 재밌지. 좀비 때려잡고, 좀비 때려잡아야지. hom수이 좀비 나가지고. 나도 며칠 전에 좀비 꿈 꿨어. 야, 나이가 몇 살인데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비 꿈을 꿨어. 내 친구랑 선생님 부인이랑 셋이서 그 좀비를 막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진짜 좀비가 막 들어오는데 그 막느라고 잠을 너무 길게 꿨어. 또 꿈을 한 30분 이상 꾼 것 같아. 실제는 아니겠지, 그치? 근데 이게 막 그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좀비 별로지, 그치? 네. 부산 가면 이 국밥 진짜 맛있습니다. 부산에. 부산은 기차를 타기 쉽지 여기서는 비행기 타고 가야지. 않아요. 서울에서. 네. 배 타고 가면 좀 멀더라고. 네.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면은요 또 전주 쪽이구나. 야, 이게 또 반찬이 엄청 잘 나와. 밥은 전라도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강릉은 또 경치가 좋고요. 네, 다 가보십시오. 네. 선생님은 20살 넘어서 여행했던 한국 중에는 난 경주가 제일 좋긴 했습니다. 경주가. 경주는 가봐요. 고등학교 때는요 수학여행으로 갔는데요 한 군데도 안 가. 하나도 좋은 줄 몰랐어.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선생님 군대 제대하고 나서 책을 읽다가 선생님이 그 군대에 있을 때 얘가 1편이 나왔어요. 1편. 군대에 있을 때.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 군대 제대하기 전에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2년 한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진짜 많이 읽었죠. 1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도 그때 읽었던 책인데 이걸 읽고 나서 경주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경주를 공부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경주를. 여러분이 아직은 재미없을지 몰라 이 책이. 중1인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대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2, 3학년쯤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한번 기억해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이게 그때부터 성공이 한번 7편까지 나온 걸 알아. 1편이 성공을 해서 엄청 많이 팔렸어. 그래서 선생님 1편 보고 나처럼 이렇게 이 책을 읽고 한국 문화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닌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 원래 이런 걸 좀 좋아했거든. 경복궁. 선생님 경복궁만 한 20번 갔어. 경복궁. 니 경복궁 아니? 네. 아니 그 안에는 못 들어가죠. 경복궁 왜 못 들어가? 근데 안에 못 있어요. 안에 그 옛날에 그 왕이 그 진물을 보던 근정접? 예? 진물을 봐요. 거기서 조회를 하지 아침에. 야, 다 모여! 집 앞! 정일품, 종일품, 정일품, 종일품에서 쭉 일렬로 쓰고 그 옆으로도 신학을 쫙 쓰고 그런 광장 같은 데가 나오죠. 선생님 혹시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요 선생님 카톡 사진에 그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2장이나 있어.
벽에 길에 서서. 선생님 경복궁을 되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후배들 끌고 가서 거기서 뭐 보물찾기 같은 것도 하고, 예, 후배들 데리고 가서 추적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보물찾기라는 거. 추적 게임. 문제 풀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지고, 그 문제는 과학이나 영어나 수학 실력이 좋아야지 풀 수 있는. 그냥 찍기로도 되는. 찍어서는 못 풀어. 암호 해독 같은 걸 해서 넘어가기 뭐 이런 거. 후배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예. 자, 나중에들 많이 다녀. 예, 아무튼 부산행 버스는 8분마다, 광주행은 16분마다, 강릉행은 20분마다 출발을 하는데요. 6시에 동시에 출발했대. 다시 6시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건 몇 시인가? 그럼 공배수를 구해야 되잖아. 8과 16과 20의 공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8, 16, 20. 자,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요, 두 개씩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일단 4, 그럼 얘는 2, 4, 5가 되지. 그럼 얘네들이 또 나눠지잖아, 2로. 그러면 1, 2, 5. 더 이상 두 개도 더 나눌 수 없는 모두 서로 소인수가 바닥에 나와야 돼. 이 세 수가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나눠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다 곱하면 80. 80분마다 얘네는 다시 같이 출발하게 되는 거야. 그럼 6시에다가 더하기 80분을 하면 7시 20분이 되겠지. 얘네들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건 7시 2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되겠다. 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상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상문제 225번. 자, 225번 보니까 총 420km의 거리를 걷는 국토대장정이 있대요. 옛날엔 대학생들이 이렇게 국토대장정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걸어서 우리나라를 돌아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예?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런 국토대장정이 있었어. 선생님은 매년 고1 때, 고2 때, 고3 때 한계령, 설악산에 한계령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걸어서 넘어가는 프로그램, 하루 한 8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대학생 때 이런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연이하고 지원이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길을 걸으면서 수연이는 하루에 15km, 지원이는 하루에 20km씩 걷고 일정이 끝날 때마다 깃발을 꽂는 거야.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15km마다 얘는 20km마다 깃발을 꽂는 거야. 그죠? 그럼 둘이 동시에 깃발을 꽂을 때가 있겠지. 60km 가면 동시에 깃발을 꽂을 거 아니야. 그지? 예. 자, 두 사람이 국토대장정을 맞췄을 때 함께 꽂힌 지점이 몇 군데냐? 자, 그러면 얘네가 420km를 가는데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얘는요. 5로 나누면 3하고 4가 되니까 60이 되는 거잖아. 그치? 60km마다 깃발을 꽂겠다. 그죠? 그러면 60km에 꽂고 60 곱하기 2km에 꽂고 60 곱하기 3km에 꽂고 60 곱하기 7에다 꽂겠지. 그죠? 이게 42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깃발을요. 하나, 둘, 셋, 7개의 깃발을 같이 꽂혀 있겠습니다. 예? 문제의 상황을 인식해야 돼. 문제만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숫자만 보고. 예? 여러분들이 다 읽기 능력이 뛰어나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26번 봅니다. 226번을 보면 톱니의 개수가 40개, 60개. 톱니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A는 40개예요. 우리 톱니가 이게 40개가 있어. 그리고 B는 톱니가 몇 개 있어? 이게 톱니가 64개가 있대. 얘는 40개, 얘는 64개.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났었잖아. 그죠? 네. 그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고 가다 그 색칠한 부분이 둘이 딱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A, B가 각각 몇 회전한 다음에 다시 만나겠느냐?
그럼 얘는 40과 6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봐야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로 나눠야 돼? 8, 5. 8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320. 톱니의 개수가 320개 돌아가면 다시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320개가 돌아가려면 몇 바퀴야? 8바퀴를 돌아야 돼. 그렇죠? 얘는 몇 바퀴? 320개가 되려면 5바퀴를 돌면 320개의 바퀴가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야. 같은 부분이. 그래서 얘는 8바퀴, 얘는 5바퀴 돌 때다. 8바퀴와 5바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예. 229번. 얘는 229번은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cm, 6cm이고 높이가 14, 7, 6, 14 요렇게 생긴 이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직육면체를요. 이렇게 이쪽으로 쌓고 이쪽으로 쌓고 이쪽으로도 쌓아갖고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정육면체 요 한 모서리의 길이 똑같아지는 이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지? 그럼 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소리잖아. 그래서 7하고 6하고 1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요. 7, 1, 6, 2. 얘네가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나눠야 된다고 3개면 그래서 2로 또 나눴어요. 1, 3, 1. 그런 다음에 곱하면 42가 되겠다. 그치? 얘도 42. 얘도 42가 돼야 되겠다. 한 변의 길이는 42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 직육면체를 몇 개 쌓아야 되는지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럼 7cm는 6줄, 6cm는 7줄, 얘는 14cm는 3줄. 그래서 7, 6은 42에 3을 곱하면 126개. 그치? 맞나? 126개가 필요하지. 한 별의 길이 42cm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육면체 한 별의 길이만 구하라고 해서 42cm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번 유형까지 보고 한 번 더 가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16번 유형은 뭐냐면 16번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잉여류 개념이죠. 아니다 요건. 자, 3보다 큰 어떤 수를 5, 6, 8로 나누면 모두 3이 남는다. 예. 233번. 자, 5, 6, 8로 나누면 모두 3이 남는다.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는 5, 6, 8의 배수보다 3 큰 수가 되겠지. 그치? 5로 나누어 3이 남는 수, 6으로 나누어 3이 남는 수, 8로 나누어 3이 남는 수야. 그래서 얘를요. 5a 플러스 3, 6b 플러스 3, 7b 플러스 8b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건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얘는 일단 5, 6,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자. 그럼 최소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나눠야 되니까 2로 나누면 5, 얘는 3, 4 끝났네. 5, 3, 4 서로 소가 돼버렸잖아. 그치? 그럼 얘를 다 곱하면 120이에요. 그래서 5, 6, 8의 최소 공배수는 120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수는요 120n 플러스 3. 120의 배수보다 3이 크면은요 5의 배수보다도 3이 크고 6의 배수보다도 3이 크고 8의 배수보다도 3이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뭘 구하래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그럼 123이 답이 되겠네.
120 더하기 3이 되겠다. 그 다음 수는요. 24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네가 5, 6, 8의 배수보다 3큰 수가 되겠습니다. 자, 235번까지 좀 볼까? 235번. 여기다가 애매하게 235번이죠. 235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서영인의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은 300보다 많고 400보다 적은데요. 6열, 7열, 8열로 세워도 2명이 남는데 그러면 6의 배수보다 2가 크고 7의 배수보다도 2가 크고 8의 배수보다도 2가 큰 수야. 우리가 찾는 수는 그럼 6, 7, 8의 공배수보다 2가 큰 수가 돼야 그러면 6, 7, 8을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나눕시다. 2로 나누면 3, 7, 4 벌써 서로 소가 됐다. 그치? 그럼 6, 7, 8의 공배수 이걸 다 곱하면요 42 곱하기 4에서 168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168n 더하기 2 이런 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7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열 집어넣으면.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 이 300명보다 많고 400명보다 적어야 되잖아.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170이 나오고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36 더하기 2니까 338이 되겠네. 학생 수는 338명인 거야. 300명보다 많고 400명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 학교 학생 수는 338명이 되겠습니다. 얘네를요 몇 줄로 세우래요? 9줄로 세우래요. 그러면 338을 9로 나누면 37줄이 되고요. 5명이 남겠다. 그치?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9명씩 9줄로 세우면은요 5명이 남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또 한 10번 줄 테니까 봐주시고요. 뒤에 유형 4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20번 유형까지. 여러분 시험 문제 내기 좋도록. 유형 20개씩 까먹는다 그랬어. 선생님. C는 한 줄이 한 유형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나온 유형 4개 보도록 하죠. 자, 236번. 5로 나누면 13, 15로 나누면 13이 남는다. 그러면 15a 플러스 14 또는 15a 마이너스 2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선우야,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데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 수 뭐라고 쓸래? 10b 플러스 8 또는 12 마이너스 2 10b 마이너스 힘들었다. 지훈아 18로 나누면 16이 남는데요. 18c 플러스 16 또는 18c 마이너스 1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쪽을 보니까 2가 모자란다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수는요 15, 10, 18의 공배수보다 이 작은 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요 수들은 그래서 15, 10, 18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러 합니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5로 나눠서
3, 2, 18. 이번엔 3으로 나누면 1, 2, 6. 서로 소가 될 때까지 2, 1, 1,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전부 곱하면 9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요, 얘네 둘의 공배수는 90의 배수니까 90의 2가 작아야 되니까 90의 빼기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고. 알았지? 90의 빼기 2인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88만 답이 될 수 있겠죠? 두 자릿수는 88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잉여류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자, 238번. 238번 보니까 세준이는 100개 이하의 사탕을 갖고 있는데 6개씩 포장하면 3개가 납니다. 6A 플러스 3. 자, 토영아, 얘를 6A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0개씩 포장하면 7개가 남는데 그러면 10B 플러스 7 또는 토영아 10B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2개씩 포장하면 9개가 납니다. 12C 플러스 9 또는 12C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수들은요 6, 10, 12의 공배수 빼기 3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6, 10, 12의 공배수를 구하러 가면 몇 수로 나눠? 3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눌 수 3으로 나누면 2, 10 얘는 4 2로 먼저 나눴어야 되는데 다시 3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먼저 나눠야 돼. 2로 나눠서 3, 5, 6 이제 요거 둘만 3으로 나눠서 1, 5, 2 서로 소자랑 그지요? 그럼 끝이에요. 이거 다 곱하면 60 그래서 이 수는요 60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100개 이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57개가 답이 되겠다. 그지? 100개 이하는 이거밖에 없겠지? 근데 얘를요 몇 개씩 포장하는데? 8개씩 포장하는데 그럼 57 나누기 8하면 8, 6은 8, 7은 56 하나 남겠다. 그죠? 8개씩 포장하면 그래서 얘는 답이 1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에 곱하여 자연수 만들기입니다. 자, 239번을 보면 12분의 1, 18분의 1에 동시에 곱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된대. 그럼 얘도 약분하고 얘도 약분해야 되니까 여기에 곱한 수는요 12, 18에 공배수를 곱해야 여기다 곱해도 자연수 되고 여기다 곱해도 자연수가 되겠지. 그럼 12와 18의 공배수는요 요거로 나눠서 2, 3 서로서 땡 얼마야? 36이 되겠네. 그치? 36의 배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 수 중에서 뭐? 가장 작은 수니까 36이 답이 되는 문제예요. 자, 얘는 상문제 없으니까 다음 유형 243번으로 가봅니다. 243번으로 가보니까 분수 16분의 15 12분의 25에 여기에다 곱하면 얘네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16, 12의 공배수를 곱하면 되는데 분모에 얘네들의 공약수가 들어가도 자연수가 되겠지. 15, 25의 공약수. 요렇게 분수를 만들면은요
자연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그세요? 그러면 16과 12의 공배수는요 후딱 구해보니까 48의 배수가 되고 15와 25의 공약수는 5의 약수가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수 중에서 가장 어떤 수?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가장 작고 얘는 가장 커야 되겠지? 그럼 여기 위에 올 수 있는 수는요 48, 96 등등등등 얘는 2라고 5가 올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위에는 가장 작고 밑에는 가장 커야 되니까 5분의 48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얘는 분모에 5를 곱해도 된다는 거 기억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45번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12분의 7과 3과 15분의 4는요 15분의 49지 뭐. 얘네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수를 찾으래. 그럼 어떻게? 역시 여기다 곱하려면요 이 수가 12, 15의 공배수 분모는 7, 49의 공약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7과 49의 공약수는 2라고 7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그치? 그리고 12와 15의 공배수는 60의 배수 이런 수들이 될 거야. 그치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수는 1이 들어갈 때 1분의 60, 1분의 120, 1분의 180 이러한 수들과 7분의 60, 7분의 120, 7분의 180 이러한 수들이 여기 곱해져서 얘를 자연수 만드는 수들이 되겠네요. 그럼 이러한 수가 아닌 건 어디야? 2번에 있다. 그래서 7분의 90만 여기 없는 수죠? 예, 그래서 2번만 예,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개념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문제인데 그냥 오늘은 여기 19번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알았죠? 20번이 다음 유형하고 이어지는 문제라 여기까지 후딱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예. 마무리 다 못해도요 8시 반에 가셔도 됩니다.